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견뎌내기 위한 자구책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일부 항공사는 다음 달 임시 휴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항공업계의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현재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 이래저래 악재가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그렇습니다. 쌓인 상태였는데 정말로 임시 휴업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시아나 계열의 저비용 항공사 에어서울은 3월 한 달 동안 운항 중인 모든 노선의 운항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개점 휴업을 한 것을 검토한 셈이죠.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다음 달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국제선 10개의 노선의 운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어서울은 이 같은 대규모 운휴에 대해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라서 기존 수요의 70% 이상이 줄었다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에어서울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지금 대부분의 LCC들이 갑작스럽게 3월 운항 일정을 전면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뿐 아니라 여행 수요 자체가 줄면서 모든 노선의 탑승률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에어부산의 경우에는 동남아 노선의 탑승률이 190석 중에서 10석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사들은 빈 비행기를 띄우는 것보다는 항공유와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차라리 운항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중간에 짚어줬던 것처럼 저비용 항공사들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 때문에 계속 자구책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LCC 업계들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꺼내지 않으면 폐업 수순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맷집이 많이 약해진 상황인데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 버틸 힘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일부 항공사들은 기름값을 내지 못해서 정유 업체를 바꾼 곳도 있고 또 지상 조업 결제 비용을 내지 않아서 더 추가 위약금을 묻는 항공사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지금 비상 경영을 선포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난해 추락항공기 737 맥스 여파의 운항 중단에 직격탄을 맞은 이스타항공은 어제가 직원들의 월급날이었는데 급여를 40%밖에 지급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특히 어제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입금되는 날이어서 직장인들이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서 많은 직원들이 상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음 달에도 월급이 제대로 나갈지 알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이스타항공 측은 급여 축소 지급 역시 비상 경영의 일환이라면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유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 급여도 지금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렵고 대형 항공사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대한항공 승무원 중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한 명이 코로나19로 확진이 됐는데요. 이 승무원은 15일에 이스라엘에서 인천으로 오는 여객기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관건은 이 승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지역사회에서인지 아니면 기내에서 그런 건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다만 기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승무원이 탄 기내에 있던 모든 인력들 그리고 그들과 접촉한 승객 모두가 잠재적인 위험군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또 해당 승무원은 이스라엘에서 내린 직후에 LA 비행기에도 투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한항공은 전체 매출의 30%를 미주 노선에서 올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주 노선 운항에도 차질이 생긴다면 매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들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공 운항도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가 외교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 24개 국가까지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몽골 정부가 한국 항공사의 몽골행 항공편의 운항 중지를 요청한 상태고요. 24일에는 대구발 비엣젯 항공기를 통해서 다낭으로 입국한 승객 중 한국인 20여 명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격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한국인 20여 명 가운데 18명은 이틀 만에 오늘 귀국할 예정이고 나머지 2명은 2주간 더 격리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에서조차 한국인의 입국을
원치 않는다는 것인데요. 어제죠. 중국 산둥성의 다수이보 공항 당국이 한국인 승객에 대해서 2주간 격리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발원지는 중국인데 오히려 중국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예. 적반하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하는 국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인데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불필요한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면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한국 여행 경보를 똑같이 3단계로 2단계 격상했고, 일본은 대구와 경북, 청도에 대해서 위험 경보를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지 말라 그러고 중국에서는 오지 말라고 네. 그러고 이렇다 보니까 항공업계는 앞으로도 운항 중단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